여러분, 근육은 피보다 무섭게 사라진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혈액은 하루만 멈추면 큰일 나지만 근육은 매일 조금씩 사라져도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바로 그 점이 더 무섭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72세에 지팡이 없이는 한 걸음도 못 걸으셨습니다. 그런데 단 2달 만에 지팡이를 내려놓고 다시 공원 산책을 시작하셨습니다. 비싼 보약을 드신 게 아닙니다. 마트에서 누구나 살 수 있는 단백질 음식 몇 가지를 꾸준히 챙겨 드셨을 뿐이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단백질이 중요하다고 해서 단백질 가루, 보충제를 찾으십니다. 병원에 오신 6, 70대 환자분들도 하루에 단백질 가루 2잔씩 타먹는데 왜 힘이 없을까요? 하고 물어보십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는 대부분 농축된 가루 형태라 위가 약해지고 소화 효소가 줄어든 시니어분들에겐 오히려 흡수 부담이 됩니다. 실제로 학계 보고에 따르면 단백질 가루를 과다 섭취하면 신장에 무리가 가고 탈수와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은 어르신들에겐 단백질 가루가 근육약이 아니라 신장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단백질 가루를 먹는다고 근육이 붙는 게 아니라 몸 밖으로 빠져나가거나 신장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렇게 애써 단백질을 챙겨도 근육까지 도달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나이가 들면 위산과 소화 효소가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먹은 단백질의 80%가 흡수되지만 60대 이후에는 절반 정도밖에 흡수되지 않습니다. 즉, 똑같이 고기를 먹고 단백질 가루를 마셔도 실제로 근육에 가는 양은 절반 이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넘어가면 근육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단순히 힘이 빠진다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행이 약해지고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고 면역력이 떨어져 감기를 달고 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넘어짐과 골절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게 노후 건강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임을 위한 기관이 아닙니다. 혈당을 조절하고 면역력을 높여주고 호르몬을 분비하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우리 몸의 건강 창고입니다. 따라서 근육을 잃는 건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몸의 건강보험을 해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황건우입니다. 올해로 68살이 되었고 의사로 일한 지는 벌써 35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대학병원과 지역보건소, 노인병원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진료해온 분야가 바로 근감소증, 영양관리, 당뇨와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입니다.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뵐 때마다 공통적으로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운동도 하고 단백질도 먹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이 질문에 제대로 답을 드리기 위해 그리고 제가 진료실에서 확인한 유익한 내용을 더 많은 어르신들께 널리 알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제가 환자분들께 실제로 권해서 효과를 본 밥상 위 단백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싼 단백질 보충제 대신 소화 잘 되고 흡수율이 높은 밥상 위 단백질로 근육을 지켜야 합니다. 다행히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마트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부담 없으며 무엇보다 시니어 몸에 맞는 4가지 단백질이 있습니다. 제가 수천 명의 환자분들과 함께 확인한 결과 이 4가지 음식을 꾸준히 드신 분들은 2주 만에 걷는 속도가 빨라지고 아침에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되살아나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환자분들께 알려드려서 효과를 본 근육을 되살리는 밥상, 단백질 4대장을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2주 실천 루틴까지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약국이 아니라 밥상이 여러분의 근육과 노후를 지켜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들이 근육을 살려줄까요? 이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단백질은 바로 연두부입니다. 나이가 들면 씹는 힘도 약해지고 위장 기능도 떨어져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고 부담이 될 때가 많습니다. 고기나 생선처럼 단백질은 풍부하지만 딱딱하거나 기름기가 많은 음식은 오히려 속을 더 불편하게 만들지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먼저 권하는 단백질이 바로 연두부입니다. 연두부는 숟가락으로 떠먹을 수 있을 만큼 부드럽고 소화율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단백질을 근육으로 바꾸는데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작은 한 그릇만으로도 근육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가격도 부담이 적고 시장이나 마트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으니 꾸준히 챙기기에 좋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74세 김정자 어르신이 계십니다. 이분은 위가 약해 고기를 먹으면 더부룩하고 체기가 자주 생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연두부 한 그릇씩만 드셔보세요 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엔 이걸로 배가 차겠어? 하셨지만 한 달 동안 꾸준히 드신 결과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아침 기상이 훨씬 가벼워지고 늘 피곤하다던 표정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무엇보다 혈액 검사에서 단백질 수치가 개선되어 근육량이 조금씩 회복되는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연두부는 그냥 간장과 참기름만 곁들여 드셔도 좋고 된장국에 풀어 넣어도 훌륭합니다. 속은 편안하면서도 근육에는 힘을 주는 말 그대로 부드럽지만 강한 단백질이 바로 연두부입니다. 어르신들이 매일 꾸준히 드시기에 가장 좋은 첫 번째 근육밥상 재료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단백질은 바로 건새우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새우는 국물 낼 때나 간단한 볶음용으로만 생각하시지만 사실 알고 보면 작지만 강력한 단백질 창고입니다. 새우를 말리는 과정에서 단백질이 고스란히 농축될 뿐 아니라 뼈와 근육 형성에 필수적인 칼슘과 아연까지 함께 농축됩니다. 특히 아연은 단백질을 실제 근육으로 합성하는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단백질만 먹는다고 근육이 생기는 게 아니라 아연이 있어야 그 단백질이 제대로 쓰이는 것이지요. 건새우 한 줌, 약 20지만 드셔도 계란 3개 분량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영양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게다가 가격도 부담이 덜해서 보충제 한 통 값으로 건새우를 사면 훨씬 오래 드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환자 중 69세 이성순 어르신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분은 무릎 통증 때문에 걷기가 불편했고 근육량도 또래보다 10% 이상 적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하루 한 줌 건새우를 반찬으로 꼭 챙겨 드셔보세요 라고 권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건새우 시금치 볶음을, 저녁에는 간단히 무침 반찬으로 드셨습니다. 2달이 지난 뒤 근육량 측정 결과 무려 15%가 증가했고 걷는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예전에는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후들거렸는데 이제는 탄력이 붙은 것 같다고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건새우는 활용법도 다양합니다. 시금치나 부추와 함께 볶으면 비타민C 덕분에 칼슘 흡수가 잘 되고 무나 오이와 무쳐 먹으면 시원하면서도 단백질 보충이 됩니다. 국이나 찌개에 살짝 넣어도 감칠맛과 영양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작은 몸집에 담긴 큰 힘, 건새우는 단백질 칼슘 아연의 3박자를 갖춘 진짜 효율적인 단백질 식품입니다. 꾸준히 식탁에 올린다면 비싼 보충제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근육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단백질은 바로 황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황태를 해장국 재료 정도로만 알고 계시지만 사실 황태는 위에 부담 없는 최고의 단백질 식품입니다. 황태가 특별한 이유는 그 가공 과정에 있습니다. 겨울철에 얼리고 녹이기를 수십 번 반복하면서 단백질 구조가 자연스럽게 풀어집니다. 마치 고기를 연하게 만들기 위해 연육 처리를 하는 것처럼 황태는 자연히 단백질을 부드럽게 만들어 놓은 음식인 셈입니다. 그래서 위장이 약해진 어르신들도 소화 부담 없이 단백질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영양 면에서도 황태는 뛰어납니다. 황태 100지에는 무려 80지 가까운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이는 소고기 살코기의 약 4배에 해당합니다. 지방 함량은 거의 없어 드신 단백질이 바로 근육 합성에 쓰입니다. 게다가 황태에는 간 건강을 돕는 아미노산과 피로, 회복에 좋은 성분들이 풍부해 단백질 보충뿐 아니라 전반적인 활력 회복에도 탁월한 도움을 줍니다. 이번에는 76세 김종철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은 평소 저녁만 되면 다리에 힘이 빠져 오래 걷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운동을 해도 쉽게 지치고 밤에 숙면이 잘 되지 않아 낮에도 피곤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방법은 저녁마다 황태죽 한 그릇을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황태죽은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단백질을 보충해 주었지요. 2달 정도 지난 후 어르신은 밤에 숙면을 취하니 낮에 피곤하지 않고 저녁 산책을 다시 나갈 수 있게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백질 섭취가 단순히 근육만 살려주는 게 아니라 하루 전체 생활 리듬까지 바꿔놓은 좋은 예입니다. 황태의 활용법은 다양합니다. 국으로 끓이면 부드럽고 시원하게 즐길 수 있고 쌀죽에 넣으면 위가 약한 날에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우려낸 황태는 건져서 반찬으로 무쳐 먹으면 또 다른 단백질 보충이 됩니다. 무엇보다 한 마리만 사도 국물로, 반찬으로, 죽으로 여러 번 나눠 먹을 수 있어 경제성까지 갖춘 알뜰한 단백질 식품입니다. 정리하자면 황태는 단백질 함량이 뛰어나면서도 소화가 잘 되고 간과 혈관, 건강까지 함께 챙길 수 있는 시니어 맞춤 단백질입니다. 특히 아침뿐 아니라 저녁 식사에도 활용하면 근육과 체력을 동시에 회복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단백질은 바로 검은 콩입니다. 많은 분들이 콩을 단순히 밥에 넣는 곁들임 재료 정도로 생각하시지만 검은 콩은 단순한 식물성 단백질을 넘어선 스마트 단백질입니다. 검은 콩의 가장 큰 장점은 그 검은 껍질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데 이 성분은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혈류를 개선해 줍니다.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혈액이 제대로 돌지 않으면 근육까지 도달하지 못하는데 검은 콩은 단백질이 근육 세포까지 원활히 전달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영양적으로도 검은 콩은 매우 뛰어납니다. 일반 콩보다 단백질 함량이 높고 필수 아미노산 비율도 40%에 달해 완전 단백질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게다가 눈 건강에 좋은 비타민 E와 카로티노이드, 혈압을 안정시키는 사포닌까지 풍부해 시니어에게 꼭 필요한 복합 기능을 갖춘 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80세 이영자 어르신은 평소 혈압이 높아 약을 드시고 있었고 눈이 쉽게 피로해져 책을 오래 보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것은 아침마다 검은 콩밥을 드시고 오후에는 직접 만든 검은 콩 두유 한 잔을 챙겨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석 달 뒤 검진에서 혈압이 150대에서 130대로 안정되었고 무엇보다 신문 글씨가 전보다 또렷하게 보이고 눈의 피로가 덜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르신께서 직접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는 옛말이 괜한 말이 아니라고 하시며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검은 콩은 활용법도 간단합니다. 밥에 섞어 지으면 자연스럽게 매 끼니 단백질 보충이 되고 불린 콩을 갈아 두유로 마시면 소화가 더 잘 됩니다. 또 나물로 무쳐 들기름을 살짝 곁들이면 오메가3와 안토시아닌이 만나 항염 효과가 배가 됩니다. 정리하자면 검은 콩은 근육을 살리는 단백질과 혈관을 뚫어주는 항산화 성분, 눈을 지켜주는 영양소까지 함께 갖춘 3인 1 단백질입니다. 꾸준히 섭취한다면 근육뿐 아니라 혈관과 시력까지 동시에 지켜 건강한 노후를 든든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연두부를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권하는 방법은 김치 무침입니다. 잘 익은 김치에는 젖산균이 풍부해서 장 건강을 지켜주고 체내 단백질 흡수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참기름을 살짝 곁들이면 오메가-6 지방산이 더해져 근육에 필요한 에너지가 보충됩니다. 부드러운 연두부와 아삭한 김치가 만나니 맛도 좋고 소화도 편안합니다. 속은 편하고 힘은 생긴다는 말이 딱 맞는 조합이지요. 또 다른 방법은 된장국에 연두부를 넣는 것입니다. 된장은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효소와 유익균이 풍부해서 단백질 소화와 흡수를 돕습니다. 게다가 칼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도 함께 들어있어 근육뿐 아니라 뼈 건강에도 좋습니다. 연두부를 국에 살짝 풀어 넣으면 부드럽게 넘어가면서도 영양소가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연두부는 그냥 먹어도 좋지만 김치의 젖산균과 된장의 발효 효소를 만나면 흡수율이 배가 됩니다. 맛있게 드시면서도 근육과 장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아주 똑똑한 밥상 조합입니다. 건새우를 건강하게 드시는 방법은 환자분들이 먼저 저한테 알려주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건새우 시금치 볶음이에요. 70대 환자 한 분이 선생님, 건새우를 그냥 먹으려니 질겨서 시금치랑 볶아봤더니 훨씬 맛있고 속도 편하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실제로 분석해보니 시금치에 들어있는 비타민C가 건새우 속 칼슘 흡수를 도와주고 철분까지 보충해주니 근육뿐 아니라 뼈와 혈액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건새우 한 줌에 시금치 한 줌을 공식처럼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또 다른 레시피는 건새우 무침인데 이것도 환자분이 먼저 알려주셨어요. 마늘 조금 넣고 고춧가루랑 무치면 밥 반찬으로 딱이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마늘 속 알리신은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고춧가루의 캡사이신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지요. 깨소금을 곁들이면 불포화 지방산이 혈관 건강까지 보완해 줍니다. 그래서 무심코 드시던 이 무침이 영양학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조합이라는 걸 확인하게 됐습니다. 정리하자면 건새우는 그 자체로도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환자분들의 지혜로운 레시피 덕분에 시금치와 만나면 뼈까지, 무침으로 먹으면 혈관까지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배운 생활 속 건강법이 이렇게 근육을 지키는 힘이 되어주는 겁니다. 황태는 어르신들이 속 편하게 단백질을 챙기실 수 있는 최고의 음식 중 하나입니다. 제가 권해드린 방법은 아침마다 황태국을 드시는 겁니다. 무와 대파를 넣어 끓이면 소화가 훨씬 잘 되고 단백질과 비타민이 동시에 보충됩니다. 실제로 73세 박영수 어르신은 이 국을 꾸준히 드신 뒤 아침 기상이 한결 가벼워지고 혈압도 안정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떤 어르신은 저녁 식사 때 황태죽을 직접 챙겨 드셨습니다. 고기를 먹으면 더부룩했는데 황태죽은 부드럽게 넘어가면서도 속이 편안해 숙면까지 도와주더라고요. 이분은 밤에 잘 자니까 낮에 힘이 난다고 말씀하시며 저녁 산책을 다시 나가게 되셨습니다. 정리하자면 황태는 국으로 드시면 하루를 힘있게 시작할 수 있고 죽으로 드시면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활력을, 저녁에는 숙면을 주는 단백질 식품이라 할 수 있지요. 검은콩은 예로부터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고 불릴 만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단백질만 많은 게 아니라 검은 껍질 속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어 우리가 먹은 단백질이 근육세포까지 더 잘 도달할 수 있게 돕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고기보다 오히려 검은콩을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방법은 검은 콩밥인데 쌀과 검은 콩을 3대1 비율로 섞어 지으면 평소 먹는 밥이 단백질 밥으로 바뀌게 됩니다. 실제로 80세 이영자 어르신은 아침마다 검은 콩밥을 드시고 점심에는 검은 콩 두유를 챙겨 드셨는데 석 달 후 혈압이 안정되고 신문 글씨가 전보다 또렷하게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검은 콩은 두유로 드셔도 좋은데 직접 만들면 가장 이상적이지만 직접 만들기 힘들다 하신다면 시중에서 파는 두유를 드셔도 괜찮습니다. 단, 반드시 설탕이 들어있지 않은 무가당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단맛이 강한 두유는 혈당을 올릴 수 있어 오히려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검은 콩나물 무침에 들기름을 살짝 둘러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렇게 하면 들기름에 오메가-3와 검은 콩의 안토시아닌이 만나 항염 효과가 오래 지속되어 단백질, 혈관, 건강 항산화 효과를 한 번에 챙길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검은 콩은 밥으로 드시면 일상적인 단백질 보충이 되고 두유와 나물로 드시면 소화 부담 없이 흡수율을 높일 수 있으며 근육뿐 아니라 혈압과 눈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스마트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립니다. 하루 한 끼는 꼭 검은 콩으로 채워보세요. 작은 습관이지만 그 효과는 몸 전체에서 크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어떻게 드셔야 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과 함께 실천해본 2주 근육 회복 루틴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밥상에 연두부건새우 황태검은 콩을 차례로 올려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 주는 몸을 천천히 적응시키는 시기입니다. 아침은 가볍게 시작하는 게 좋아요. 연두부 된장국을 드시면 속이 편하고 흡수율도 좋습니다. 실제로 75세 김말순 어르신은 늘 아침밥을 굶으셨는데 연두부 된장국만이라도 챙기시면서 아침을 먹어도 부담스럽지 않고 오히려 힘이 난다고 하셨어요. 점심은 검은 콩밥으로 바꿔보세요. 흰 쌀밥만 드시던 분들도 콩밥은 씹는 맛이 있어 든든하다고 하십니다. 저녁에는 건새우 시금치 볶음을 곁들이시면 단백질과 칼슘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둘째 주부터는 근육 합성을 본격적으로 끌어올리는 단계입니다. 아침에 황태죽으로 시작해 보세요. 68세 박도연 어르신은 저녁에 라면으로 때우시던 습관을 황태죽으로 바꾸시면서 밤에 속쓰림이 사라지고 아침에 피곤하지 않다고 하셨어요. 점심은 여전히 검은 콩밥을 기본으로 하되 가끔은 건새우 무침을 곁들이면 밥 한 그릇이 금세 비워집니다. 저녁에는 연두부 김치무침이나 검은 콩 두유로 마무리하시면 좋습니다. 두유는 직접 갈아 마시면 가장 이상적이지만 설탕 없는 시판 두유를 고르셔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2주만 지켜도 달라집니다. 첫 주에는 속이 편해지고 열흘쯤 되면 걷는 속도가 붙습니다. 둘째 주가 끝날 무렵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다는 걸 스스로 느끼실 겁니다. 제가 함께한 어르신들도 비싼 보약보다 밥상 바꾸는 게 훨씬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약국이 아닌 밥상에서 근육을 회복하는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신 뒤에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근육 회복 도전합니다 라고요. 제가 직접 하나하나 읽고 어르신들 상황에 맞는 맞춤 단백질 루틴도 영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35년 넘게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온 가정의학과 전문의 황건우입니다. 병원 진료실에서도 다 못 드렸던 이야기들 앞으로 이 채널에서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근육을 키우는 밥상 비밀, 약 대신 생활 속에서 건강을 지키는 방법 모두 영상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과 참여가 저에게는 또 다른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집에서 스스로 근육량을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자가진단법과 운동을 못하셔도 근력을 유지하는 생활 습관 비결을 알려드릴 예정이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우리 함께 근육 살리고 건강한 노후 만들어 가자고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